1592년 조선 건국 200년. 그동안 조선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오랜 평화 속 국력에 쏟아야 할 힘은 정권 다툼에 치우쳐졌고 국방 체계는 무너졌다. 조총을 든 20만 왜군이 한반도를 휩쓴다.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도 궁을 떠난다. 이때 예상치 못한 승전보가 들려온다.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 승리. 홍위 장군 곽재우. 의양 호남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칼 한 번 든 적 없는 평생 글쓰기와 후학 양성에 힘썼던 문인 재봉 고경명. 모두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나도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의 순절은 이후 호남 의병의 기폭제가 됐다. 광주에는 500년 동안 명문으로 내려오는 가문이 있다. 기씨, 고씨, 박씨. 그래서 기고박의 고장으로도 불린다. 조선시대 명문가의 조건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퇴계와 율곡 같은 뛰어난 대학자를 배출했거나 대과에 급제해 높은 벼슬이 많이 나온 집안, 그리고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 가문이다. 광주의 명문가 중 하나인 고씨 집안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재봉 고경명을 비롯한 삼부자 모두가 의병으로서 목숨을 바쳤다. 금산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 그런데 그는 사실 무인이 아닌 문인 출신이었다. 응시한 과거 시험마다 최고의 성적으로 급제한 고경명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글솜씨가 뛰어나 명문장과 많은 시를 남겼다. 이 임금의 집무실 보면 그 침소 이런 데 보면은 고경명 선생의 시가 적힌 병풍까지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해서 당시 아주 대단한 총망 받는 그런 신진 인사로 이게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고경명은 고향에 내려와 글쓰기와 후학 양성에 힘쓰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운명을 바꾼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1592년 일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다. 이미 그 정치 대립이 서로 살육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아주 어수선했을 때 그런 어떤 국력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이 어양 함대를 이끌고 부산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파죽지세로 지금 요새 경부선 그 선을 따라서 파죽지세로 하여튼 도성으로 진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조가 4월 13일 날 도성을 빠져나가 정말 도망을 가는. 그리고 일본은 그리고 이제 한 사흘 뒤에 일본은 그냥 무혈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재봉 선생이 어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그 인근의 선비 학자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서로 결국 의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호남의 의병장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예순의 선비 고경명. 평생 글만 쓰던 60대 고령의 문인이 붓 대신 칼을 들었다.
담양에 모인 호남의 의병들은 고경명을 대장으로 추대해 담양 회맹군을 결성하는데 그 병력이 임진왜란 최대의 규모인 6천여 명에 이르렀다. (6월) 중순 담양 회맹군이 전주에 도착했을 때 관군이 임진강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자 고경명은 의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도의 수령과 군인, 백성들에게 경문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말 위에서 썼다고 알려진 마상경문이다. 이제 고경명 의병진은 이제 서울을 향하여 북상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도중에 그 관군이 그 임진강을 막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의병진들이 술렁대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고경명 선생이 마상경문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말 위에서 의병 보훈기를 독려하는 글을 지었다, 이런 뜻이죠. 전열을 가다듬은 담양 회맹군은 한양으로 가던 길을 돌려 금산으로 향한다. 6월 11일 날 담양을 출발해서 전주를 거쳐서 지금 여산 있죠. 그게 이제 삼남의 요충지잖아요. 여산에서 집결을 하는데 그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바로 지금 북상을 해서 임금을 구하러 갈 것이냐? 아니다. 바로 지금 외적이 우리 호남을 삼키려고 지금 금산에 지금 집결해 있다. 그때 금산은 전라도 가장 외퉁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남에 또 상당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 한가운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예요. 거기에 다 집결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금산 본영을 공격을 해야 된다. 금산 본영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호남을 지킴으로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고경명이 이끄는 담양 회맹군은 관군과 연합해 금산성 탈환에 나선다. 공격과 후퇴가 반복되던 중 일본군의 집중 공격으로 전열이 붕괴되자 부하들이 고경명에게 후퇴를 권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적과 맞서 싸우다 둘째 아들 고인후와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 바로 고경명 선생의 순절이 바로 우리 호남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우리 고경명 선생을 따라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걸 큰 선배로서 모셨던 해광이라고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금산 전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이 바로 말을 달려서 바로 우리 금산 전투가 지금 실패했다. 우리 호남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경문을 보내게 됩니다. 고경명 선생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호남은 다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그 호남을 지키는 그 힘으로 다시 경상도에 가서 외적을 무찌르고 충청도로 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후방을 이렇게 어지럽히게 전선을 어지럽히고 나아가서는 저 한양 도성 수복 작전까지 하는 데 있어서 호남인들이 주력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고경명 선생의 순절이야말로 호남인의 권기를 촉구했고 그것이 호남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게 되는 동력, 바탕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경명이 순절한 금산 전투는 임난 초기 관군이 연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주둔해 있는 왜군의 본진을 공격해 타격을 입힌 최대의 의병전이다. 또한 일본군의 전주 공격을 저지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고경명의 죽음은 의병 활동에 불을 지폈고 호남을 지켜낸 원동력이 됐다. 의로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애국 정신의 표산 고경명.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 포충사에는 왜군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 고종후, 고인후, 삼부자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이들의 소중한 정신을 기리는 포충사는 장성 피람서원과 함께
호남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 중 한 곳이다. 1865년 대원군의 서원 철피령이 내려졌지만 삼부자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절이 깃든 포충사는 차마 폐쇄할 수 없었다. 포충사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고경명 선생이 보여준 애국 정신이 가치 있다. 둘째 아드님이신 고 임자 후자 그 의열공의 봉사손이세요. 1507년 정월 창평에서 의병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그때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최익현 선생이 이 순창에서 의병을 해산하고 이제 대마도에 가서 순절하시고 이렇게 해서 호남에 아주 그냥 억울한 아주 붕괴의 그런 어떤 그 기운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호남의 의병을 그 본격적인 의병을 일으킨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경명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 구례 연곡사에서 장렬하게 또 역시 순절하고 말죠.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각읍에 경문을 띄우고 의병을 모집한 고광수는 지리산 피악고를 거점으로 항일 의병 활동을 펼치다 1907년 일제 대대적인 지리산 의병 토벌 작전으로 연곡사에서 전사한다. 연곡사 뒤뜰 동백나무 그늘 아래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 끝까지 맞서 싸운 항일 의병장 고광순의 순절비가 서 있다. 그가 최후를 맞이한 그 순간 그의 품에서 불원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태극기가 발견됐다. 불원복이라고 해서 멀지 않아 다시 회복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원래 결국 멀지 않아 광복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 국기가 뭡니까? 대한제국 국기 아니에요? 그 바로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항일 의병장 녹천 고광순의 태극기에는 국권 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다. 구한말 부시감은 애국 개몽 운동에도 앞장섰다. 고경명의 11대 후손인 충강 고정주.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호남 최초의 근대 학교인 창흥의숙을 세웠다. 창평 지역 정자의 효시인 삼월정은 창흥의숙의 태자리로 고정주는 서울에서 교사를 초빙해 이곳에서 수학과 영어, 서양사 등 신학문을 가르쳤다. 당시 교사들의 월급과 학생들의 공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만석군이었던 고정주가 사재를 털어 부담했다. 애국 계몽운동과 신교육운동에 헌신하며 만국의 한을 달랬던 그는 국민을 계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탈하는 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고정주 선생은 바로 이 두 운동 중에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을 영학숙과 창흥의숙을 통해서 구현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의를 실천하는 참 선비정신의 표상, 재봉 고경명. 그의 정신은 후대로까지 이어져 500년간 명문가의 맥을 이어왔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상을 보여준 고경명 일가의 설싱성의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고씨가의 그 이 일련의 이 나라를 위한 이 충정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배층인 양반으로서 또는 국록을 먹은 관료로서 사회 혜택을 받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선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매천황현, 광양 사람이죠. 매천황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국가의 녹을 먹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통탄해하며 스스로 자결의 길을 걸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으로 이를테면 상당히 요 광주 요 일대에서는 저명성씨로 기고박을 든단 말이죠. 기씨, 박씨, 고씨 이렇게 드는데 그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절대 당대에 자기 집안 자랑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이 더 평온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잘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쓸까?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국가의 안녕이고 백성의 안락이고 또 이 세상의 평온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분들이 그런 실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더불어 사는 삶, 또 함께하는 세상 이런 것에서 나는 이분들에서 진정한 어떤 교훈을 찾고 싶습니다. 남광주역 사거리에서 광주역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재봉 고경명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를 붙여 재봉로라 불린다. 이곳을 지나는 우리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붓 대신 칼을 들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예순의 선비 고경명. 그가 보여준 충절은 오늘날 의향 광주를 잇게 한 남도 정신의 뿌리이자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